저희 로그라인 명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영화 속 한 줄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로그라인 명의 주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아, PD님, PD님 MBTI 어떻게 돼요? 저 INFP인데 사회생활 하면서 INTP로 바뀐 것 같아요. 아, T에서 F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러면 어쨌든 N이네요. 네, 맞아요. 나랑 똑같네요. 우리 지난주부터 약간 공통점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한 번도 사주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MBTI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한 적도 없었는데 맞아요. 일단 둘 다 N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평소에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저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좀비가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좀비야. 근데 집에 갇혀 있는데 며칠째 보급품이 이제 부족해.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구조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비가 현관을 두드리고 있을 때? 현관에 이렇게 막 붙어 있어. 현관은 못 나가. 근데 보급품이 꼭 필요해. 그 보급품이 음식인데 이제 그거 없이 산지 한 30일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수돗물로만 배를 채우다가 수돗물도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아포칼립스라 그러나?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저는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일찍 먼저 죽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어서 슬쩍 팔 하나 내줘가지고 오. 물어라. 나도 좀비가 될란다 할 것 같아요. 아, 나도 좀비가 된다. 네. 그것도 재밌는 선택이긴 하다. 꼭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오케이, 수능을. 수능하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거 여기까지였다. 좀비나 한번 되어보자. 네. 물어라. 내 팔 내어준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본인은 어떤 좀비가 될 것 같아요? 저요? 뭐 또 그렇게 수능하는 좀비가 돼서 사람이 딱 쓰러져 있으면 저거나 먹고 아니, 굶어 죽고 그러지 않을까요? 재밌다. 저는 어딘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수능적인 것 사이 중간일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다 하고, 근데 그렇다고 과하게 욕심은 내지 않는? 그런 좀비겠다. 그러면은 먹을 게 있으면 PD님 좀비가 있고, 맨 뒤에 중간에 나 좀비가 있고, 조금 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열정적인 분들은 맨 앞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맨 뒤에 있을 테니 마음껏 드시도록. 자, 중간에 있겠습니다. 조금만 남겨주시길. 그래요.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오늘의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인데요. 영화 제목 때문에 약간 배신당한 기분 들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저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고 해서 딱 제목만 봐도 모험, 어드벤처, 막 판타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막 예를 들어서 막 과자의 집을 상상했을 때 눈앞에 막 과자의 집이 나타난다든지 막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막 뭔가를 이뤄주고 막 그런 좀 판타지적인 영화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처음 보면서 끝까지 언제쯤 상상이 현실이 되지? 언제 모험을 떠나지? 언제 좀 더 판타지적인 요소가 나올까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살짝 실망을 했었다.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생각인 게 이렇게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 마치 벽에다가 갑자기 문을 이렇게 그리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맞아요. 무슨 세계가 펼쳐지고 그런 모험들을 하는 그런 영화일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아니었다. 조금 철학적인 의미를 담았다면 담았는데 그렇다고 보기 어렵진 않아요. 너무 재미있는 영화고 오히려 감동의 포인트가 많이 가 있는 영화.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살짝은 일단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이 영화가 주인공인 월터예요. 월터고 월터는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월터 미티라는 인물인데 라이프라는 유명 잡지에서 필름 사진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이제 월터한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 이게 MBTI N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멋지게 구출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하고 너무 로맨틱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상상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사한테 그 자리에서 빡 하고 팩폭을 날리면서 한 대 패주기도 하고 근데 이걸 다 상상해서 하죠. 상상해서 하면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던 직장인인 월터가 진짜 현실에서 자기만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네, 라이프 잡지사의 마지막 호 아날로그 잡지에서 온라인으로 변환하는 그 시기에 마지막 표지 사진이 필요한데 그 사진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곳들을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탐색해 나가고 사진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가요. 그 여정 속에서 월터가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자기 과거의 모습,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일상, 상상을 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을 깨닫는 영화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저희는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공유해주고 싶은 게 월터가 시작할 때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OTT로 보고 있으니까 멈출 수 있잖아요. 가계부 뭐라 쓰고 있는 거지 하고 멈췄어요. 가계부에 이런 지출 내역들을 적어뒀는데 그 가계부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살 집, 동생이 배심원 참석 안 한 벌금, 그리고 무슨 피아노 보관, 그리고 피아노 옮기는 비용 그런 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달러 액수도 적혀 있어요. 근데 내가 남은 액수까지 이렇게 쭉쭉쭉 봤는데 적혀 있던 게 7,833.37달러예요. 이게 얼마냐면 지금 환율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의 돈이에요. 그게 정말 한 2, 3초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파파존스에서 여행하다 중간에 또 지출 경비 정리할 때 나오거든요. 그때 액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시면 재밌으실 거다. 이건 그것까지 제가 공유를 안 할게요. 이따 집에 가서 봐야겠네. 파파존스에서 가계부를 쓰는 건 분명 다들 기억하실 텐데 가계부에 남아있는 액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다. 과연 얼마를 썼을까? 그럼 월터의 마음에 조금 더 공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계부를 쓰는 것도 월터의 루틴 중 하나잖아요, 일상이. 혹시 그런 루틴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감사 일기 쓰기. 이게 진짜 오글거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쓸 게 정말 없어요. 그럼 쓸 게 정말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간 내 자신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적거든요. 근데 그거를 습관화하면 좋은 게 저도 시작했던 게 좀 긍정적이게 살자, 긍정적이게 살아보자 하면서 그럼 긍정적이게 살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찾다가 어떤 책을 읽게 됐는데 그렇게 긍정 일기라고 불러요. 그거를 계속 쓰다 보면은 내 뇌가 긍정적이게 인식을 하게 된다, 모든 걸.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자, 감사하게 생각하자, 고맙게 생각하자, 아니면은 일상이 정말 소소했던 거를 예전엔 그냥 엄마가 밥 차려줬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밥을 차려준 걸 감사해 하자. 근데 막 너무 감사해 하자 이런 감정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 하자, 좋은 거잖아, 밥 잘 먹었잖아. 감사해하면 어때? 나도 감사해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건 있어요. 저는 그냥 일상의 루틴이라고 하면 저는 자기 전에 유튜브 보는 거? 자기 전에 유튜브 보는 거. 어쨌든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루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공감하지 못할 만한 얘기를 했네요. 맞아요. 저도 봐요. 너무 공감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자기 전에 상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쉽게 잘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 그런 영상을 하나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나의 그런 집중도가 다른 데로 가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들기 위한 루틴? 이게 막 그냥 가만히 조용한 곳에 누워 있으면은 그 적막함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용을 막 듣고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생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잠이 들기가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 인사이드 아웃 같아요. 그러니까 PD님이 자려고 누우면은 어쨌든 감정 중 하나가 컨트롤 패널을 잡고 안 놔준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컨트롤 패널에 손을 못 대게 아니면 그것도 먹히지 않게 유튜브를 보면서 그럼 그러면 그 일상의 루틴이랑 방금 얘기해 주신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상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잖아요. 무언가 벗어난다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실 도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탈. 그러면 일탈을 하는 방법, 나만의 일탈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뭐 해보거나 연구를 해봤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사실 살다 보면 노잼 시기도 많이 오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뭘 해도 재미없을 때. 근데 저는 다행히 취미 부자라서 이거를 계속 몰두해서 하고 있다가 이것마저도 재미없어지는 날이 오면은 다른 취미로 슬쩍 옮겨가서 얘를 한번 하면서 또 일상의 활기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취미 중 하나만 알려줘요. 저는 손으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요새는 뜨개질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은 그것도 물론 뭔가를 틀어놓고 하지만 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사라지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뭔가 일상의 도피도 있는데 방금 해주신 얘기가 일상의 힐링을 찾아 나간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중요하네. 내가 도망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일상의 활기를 다시 찾거나 딛고 올라설 수 있다면은 그런 걸 알아차린다면은 오히려 힐링으로 코드를 좀 바꿔서 생각해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저의 현실 도피. 이제 현실 도피를 하면 무언가 생각이 저도 많은 편이라 도저히 정리 안 될 때 하는 짓이 있긴 있어요. 길에 나가서 버스를 타요. 그리고 내리는 종착지는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냥 쭉 가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 다다르거든요. 그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보게 되면은 내려요. 그러고 거기서 또 있다가 또 다른 버스를 타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요. 그러다가 어딘가에 다다르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이제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이 생각에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생각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차려졌을 때 이제 더 이상 그거가 너무 짜증나거나 마냥 슬프거나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다시 침착하게 이렇게 바라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집으로 오는 길을 검색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굉장히 배가 고프고요.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어요. 그러고 생각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면서 글로 정리를 해요. 근데 그 글이 막 수려하게 나오는 글이 절대 아니라 엄청 엉망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마구잡이들을 내가 따라가는 게 엄청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그게 너무 버거우면은 저는 그렇게 내가 모르는 환경에 그냥 뚱 하고 가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막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의 현실 도피는 그래서 짧은 도심 로드트립. 근데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진짜요? 이게 뭐랄까. 어쨌든 지금 마주한 문제에서 도망을 가지만 그걸 덮어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내가 이걸 다시 마주할 수 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좀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덮어놓고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그냥 영화에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월터도 계속 상상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나 뭔가 이루고 싶은데 나한테 용기가 없을 때. 근데 마지막으로 한 상상이 택시 안에서 토크쇼. 흘러나오는 토크쇼에 자기랑 셰릴이랑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꺼달라고 했는데 난 들을 건데요 하고 택시기사 그러니까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하고 딱 가는 게 자기가 도피처했던 상상에서부터 다시 그냥 나온다?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되게 건강하다. 나도 그래야겠다라는 생각? 월터화가 되었나? 부분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있어요. 이제 맨 처음 한 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상상의 장면들. 월터가 이제 셰릴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래서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를 쓴다는 걸 듣고 자신도 가입해서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윙크를 보내는데 문제가 생기고 시스템 문제 때문에 고객사에 연락을 했는데 고객사에서 너무 빈칸이 많아요. 뭘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는데 월터가 지하철 바깥쪽 건물로 뛰어들면서 갑자기 상상이 시작되죠. 근데 난 거기는 좀 훅 빨려 들어갔어. 일상에서 갑자기 나도 빨려 들어가듯이 쑥 가게 되는 그 상상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뛰어들어서 개를 구해와요. 거기에 되게 디테일이 있는데 구해온 강아지가 이제 다리가 하나 없는 강아지죠. 근데 셰릴이 자기 온라인 프로파일에 저는 다리가 3개인 강아지와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적어놔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들었던 거 기반으로 이제 상상을 하고 강아지도 구해주는 그런 히어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서는 심지어 강아지의 의족을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것도 그냥 만들었어요 하면서 오다 주었다 느낌으로 갑자기 그것도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히어로적인 모먼트에 탁 나온 다음에 월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셰릴이 어떻게 막 이렇게 해요? 막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ABC로 살아가는 남자예요. 그 ABC가 Adventurous, Brave, Creative. 근데 그 ABC가 셰릴이 자기 이상형으로 적어놨던 ABC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 기반을 해서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월터는 그 상상은 지하철에서 했지만은 온라인 데이팅 그걸 보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되겠다. 라고 무의식 속에서 이미 다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상형이라고 적어놓은 거 그런 소소한 정보를 얻어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했다는 게 너무 귀여워. 그렇게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해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강아지도 3발밖에 없는 강아지인 건 확실 맞는데 실제로 셰릴이 키우는 강아지랑은 다르잖아요, 종이.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강아지랑 실제랑은 다르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단가? 그거처럼 막 늙으면서 작아지는 병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걸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한데 그 영화랑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영화는 실제로 아기가 되는 거잖아요. 노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현실에서 기반된 상상들이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좀 웃겼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의식 속에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상상 그 자체. 맞아. 근데 그래서 또 어쩌면은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기반이니까 조금만 용기를 냈으면 그 상상대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눈보라 치는 데서 막 와가지고 혜릴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의 멘트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딱 얘기를 했으면은 이러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명확히 이 영화에서 많이 시사하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많이 영감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좋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뜬금없지 않아서? 맞아요. 이 순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 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아픔과 동시에 위트 있거든요. 월터가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게 라고 상상하는 거. 그런 경험들 다들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게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도 그런 상상을 해봤을 것 같고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상상도 너무나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공감 모먼트들이 싹 있다. 직장인으로서 공감하세요? 그럼요. 많이 하죠. 많이 해봤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영화에서 월터가 사진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라이프지 마지막 창간호를 장식할 사진이었는데 숀이 준 네거티브를 못 찾아요.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미 위쪽 상부에다가 그 네거티브가 마지막 창간호에 장식이 되어야 한다. 메인 페이지 깜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거든요, 점점. 그걸 그냥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월터가 또. 근데 그 마음을 먹는 직전에 정말로 마음을 탁 먹어버릴 때 너무 멋진 상상. 어딘가 오지의 무슨 전쟁터 같은 데인가? 뭔가 그런 데 가 있는 쇼니 사진 속에서 엄청 멋있게 일로 와. 맞아요. 나에게 와. 넌 와야 돼. 마치 내가 지금 이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짜 가야 되구나 라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피디님도 인생에 살면서 뭐 물론 사진 속에서 손이 움직이진 않았겠죠. 근데 어떤 이런 작은 또는 큰 그런 그런 용기 때문에 무언가 선택을 해서 인생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바뀌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건 아닌데,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일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저희 부모님은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 없이 집 전화로 친구들이랑 소통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매번 등교를 같이 하니까 항상 아침마다 집 전화로 전화를 하면 엄마가 받기도 하고 아빠가 받기도 하고 동생이 받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춘기 나이기도 하고. 근데 차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친구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한번 진솔하게 편지를 한번 엄마한테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 왜 나한테 핸드폰이 필요한지, 갖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쫙 편지를 적고, 그 친구도 같이 편지를 써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누구인데요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하교하고 난 뒤에 엄마한테 슬쩍 건네주고 방으로 도망갔죠. 그다음 엄마가 딱 진지하게 읽어보시더니 이 정도로 필요한 줄 몰랐다면서 사주셨어요. 오, 뭐야. 좋은 결과죠. 너무 좋죠. 사주셔가지고 핸드폰이 있고 없고는 어쨌든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였으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실 편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어쨌든 두려움이란 게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는 한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혼나고 싶지도 않아서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은 변화는 없는 거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제 스스로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딱 했더니 좋은 결과로 이어진 큰 변화가 나타난 그런 사건? 거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겠는데요? 그쵸? 그죠? 네. 핸드폰이 있고 없고 너무 크지. 맞아요. 너무 좋았겠다. 뭔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잘했다라는 셀프 칭찬도 많이 됐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즐거웠을 거 아니야. 행복했죠, 정말. 휴대폰 대리점 같이 가면서 나한테도 드디어 핸드폰이 생기는구나. 또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할 수 있구나. 너무 귀여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아빠한테 메일을 길게 썼어요. 뭐 때문에 길게 썼냐면은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할 때 꼭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또는 방학 때 항상 서울에 와 있었거든요. 서울에 이제 뭐 아시는 분 집에 있거나 하면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일단은 시키니까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감성의 용기를 나는 받았다라고 얘기할게요. 새벽에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 나 지금 계속 이렇게 있으면 터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나 이 공부를 내가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떠한 꿈을 꾸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어렵다
하면서 노트북을 그냥 열었죠. 아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그 밑에 내용에다가 그러한 고민들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는 지금 이게 좋지 않아요. 제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거의 한 1000자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어떤 게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게 뭐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말을 못하는 것도 불공평한 것 같다. 그걸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쭉 쓰고는 새벽에 아빠한테 그걸 틱 하고 보냈어. 그러고 다음날 학원 안 갔다? 그렇게 나는 그 학원을 한 달 동안 안 갔다? 진짜요? 아빠도 이제 그 메일을 보고 답장이 오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바로 하지 않으셨어요. 막, 너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침묵이었어. 난 그것도 너무 무서웠어. 맞아. 아빠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침묵이 제일 무섭단 말이죠. 아빠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빠는 네가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그러면 너가 그 고민을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가져보는 건 좋지만 그때 고3 때였거든요. 그래도 결정을 좀 내려야 한다. 그래서 네가 그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알려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는 한 달 동안 답변을 안 하고 정리했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등등등인데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그 행동을 했고 다음날 그 학원을 다시 안 가고 거기서 하는 그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길을 그냥 좀 가볍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도 쪘죠. 막 잘 먹고 막 이러고 한 달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 결심 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면 저는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몰아칠 때는 잠깐 쉬어가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영향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속이 타들어 가셨겠지만 아빠 미안해. 나는 너무 좋았다. 월터가 그래서 마지막에 뉴욕에 돌아오고 나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네거티브도 찾아오고 셰릴과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돼서 월터는 모험가가 되거나 큰 야망을 품은 사람이 갑자기 되어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거를 겪고 나서 월터는 결국 일상으로 돌아와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잘못한 것도 짚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창간호 장식이 심지어 그냥 매일매일 일하고 있던 월터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일상의 소중함이 사실 그 앞에 모든 것보다 그거를 제대로 마주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피엔딩이 끝난 것 같은데 그것처럼 우리가 익숙해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감살기처럼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혹시 PD님도 내가 좀 익숙해서 감사하다거나 고맙다거나 같은 말이네. 이게 감사하다거나 소중하다거나 아니면 기억할 만하다거나 그거를 잊어버렸을 때가 있어요. 저 그 중학교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제일 친했는데 거의 서로가 서로의 일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좋은 일이 생기건 힘든 일이 생기건 항상 서로한테 먼저 전화해서 얘기할 만큼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약간 대학교 20살이 되자마자 좀 멀어졌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힘든 걸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졌던 순간 제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 힘듦을 들어주는 게 제가 너무 버거워서 그 친구한테 왜
나한테 자꾸 힘든 얘기만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상처도 상처인데 아 내가 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거리를 두게 됐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다는 것도 기억이 못할 만큼 되게 사소하게 지나갔던 건데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서로 멀어지게 됐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한 4, 5년 정도 지나서 얼마 안 됐죠. 다시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그래서 서로 오해가 풀리고 다시 잘 지내고 있는데 물론 예전처럼 서로가 일상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저의 삶이 있고 그 친구도 그 친구의 삶이 있으니까 근데 뭔가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되게 일상처럼 잘 지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당연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순간 그때가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런 친구 있어요. 싸웠어, 그래서. 진짜요? 너는 내가 힘들다는데 네가 왜 뭐라 해? 막 이러면서.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제 베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여튼 너무 공감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상상도 많이 한다고 했고, 그리고 직업의 특수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막 연습해봐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나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는 그게 좋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내 열정을 불태울 시기야. 열심히 해야 돼, 더. 계속 더 성실하게 더 해야 돼. 막 그러고 있으면서 가족들을 잘 케어도 아니죠. 가족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제일 가까운 사람은 가족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일상에 빠져서 놓쳐버렸던 소중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거를 이젠 챙기려고 노력을 해요. 의식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한 번 더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 내 생각에 빠져서 알고는 있지만 외면했던 것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분명 있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돌아볼 수 있었다. 이게 초반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에 한해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하모니의 토드가 그냥 상상 속 월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뭔가 결심을 해야 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이런 식 칭찬을 해주니까 저는 그것마저도 월터의 상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다. 갑자기 토드가 딱 눈앞에 실제 사람으로 나타나서 진짜 있는 사람이었네? 가 딱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처음에는 되게 약간의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상상이 아니라는 점에 다시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쨌든 이 하모니에 전화를 한 것도 그와 전화를 한 것도 월터에게는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에서 만났던 존재가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뭐 일상에서 만난 것들에 대한 인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맞네요. 토드가 아니었으면 월터는 그 공항에서 나오지 못했어. 맞아요. LA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 맞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월터 같은 로너인 사람이 어떻게. 그럼 막 토드가 우연히 LA에서 살아가지고 월터를 구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엄마가 지갑을 보관을 해줘서 사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순간이 혹시 있으세요? 살면서? 저 있어요. 언제요?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제가 4살 때 관광버스에 치인 적이 있어요. 근데 치여서 날아간 게 아니라 바퀴 밑으로 깔렸어요. 근데 전 4살이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억이 없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과 당시 같이 있었던 이모의 눈에는 너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겠죠. 보도블록에서 장난치면서 놀다가 톡 하고 내렸는데
그 톡하고 내릴 때 하필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가 나를 못 본 거예요. 아. 4살짜리 애가 얼마나 크겠어. 사이드미러보다 오히려 버스 앞쪽이었으니까. 그래서 버스 앞바퀴 쪽으로 제가 엄마 말로는 빨려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패닉이 왔겠죠, 다들. 당시에 엄마, 이모, 그리고 사촌들, 그리고 저 친언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빨려 들어갔는데 빨려 들어간 다음에 버스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애다 보니까 이 공간이 있어서 울면서 기어 나왔대요. 다행이다. 기어 나왔는데 이제 기어 나오고 실신을 한 거죠. 아, 주변 다들 너무 놀랐고 버스 아저씨도 너무 놀랐을 거고 뭐 구급차를 빨리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도 오갔겠죠.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때 지나가시던 어느 노부부라고 했나? 여튼 부부가 승용차였는데 병원이 그렇게 멀진 않았나 봐요. 코앞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애를 태워주겠다고 해서 엄마가 저를 그대로 뒷좌석에 안고 타서 응급실로 갔대요. 다행이다, 진짜. 진짜 영화 같은데요? 저는 그분들을 찾을 수 있다면 찾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쵸, 생명의 은인인데. 진짜 일상의 히어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마침 거기에 차를 타고 지나가셔서 어머.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살 운명이었나 보다 라고 여기면서 진짜 내가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정말 찾고 싶어요. 찾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컸습니다. 기억하신다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피디님요? 저는 영화 같았던 순간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런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막 그렇게 이게 필요할 때 마침 이게 나타났다거나 뭔가가 급할 때 뭘 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조금 로맨스로 틀어서 가령 좋아하는 사람이랑 길을 걷는데 그러다 문득 하늘을 봤는데 보름달이었다. 이런 모먼트. 이건 딱히 막 그렇게 막 로맨틱한 건 아닌데 나한테 로맨틱했으면 로맨틱한 거야. 뭐랄까 그게 로맨틱했다기보다는 네. 약간 약간 이랬던 게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알게 된 거니까 사실 어디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랑 되게 가깝게 살고 있다는 걸 안 그 순간마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벌써 설레. 그냥 되게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렜는데 그 학교에 가는 그 버스를 같은 걸 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되게 우리 좀 그건가? 너무 영화적인데? 너무 영화적인데? 이미 충분히 영화 같아. 너무나. 그랬었죠. 아니, 얘기하면 방금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뭔가 판타지를 바라거나 엄청 대단한 걸 보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죠. 근데 일상의 우리 모습들을 잔잔하게 알아가든 그렇게 보는 것도 정말 영화의 매력이지 않나. 뭔가가 터지고 날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되는데 정말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의미에서. 놓치기 쉬운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랑도 비슷해요. 정말 놓치기 쉬운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을 잘 엮어서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이 영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요. 다들 개개인 인생 둘러보면 하나씩을 이렇게 엮어보다 보면 다 영화 같아. 멋있어. 역시 삶이란. 그렇기에 이 영화에서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해놓은 것도 너무 딱이었다. 매거진의 이름이 삶, 라이프, 딱이었다.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마주하는 풍경에서 월터가 자신이 알진 못했던 네거티브를 보면서 마음이 매우 평온해 보이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집중해 있고 열정적이게 장인 정신도 보이고 자기의 삶이 뭔가 가득 찬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월터에게는 그냥 하루하루 그런 지나가는 일이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멋져 보였던 삶의 정수, 퀸테센스로 보였던 그런 것처럼 내가 돌이켜봤을 때 내가 매일 하던 일이고 매일 보는 거고 뭐 매일 생각했던 것들인데 사실은 나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발견했던 다시 되돌아보게 됐던 그런 25번 네거티브가 있을까요? 나도 이거 고민을 해봤는데 쓱 지나갔던 순간이 있어요. 장소는 한강입니다. 장소는 한강이고 물멍을 때리고 있는 저예요. 근데 그 물멍을 제가 키웠던 강아지랑 같이 때리고 있어요. 물멍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강아지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산책을 하는 게 매일매일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가끔씩은 너무 산책하기도 싫을 때가 있고 아 오늘은 너무 더워서 이게 힘들지 않을까? 오늘은 비가 와서 또 우비 입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고단하겠군. 고단한 산책이 되겠군.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갔을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한 번씩 강아지랑 같이 돗자리를 들고 한강에 가요. 돗자리를 피면은 이제 제가 편하게 앉아 있으면은 그 친구도 아, 뭔가 여기에 조금 편안하게 머물겠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틀어 잡고는 앞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처럼 반려견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 러닝하고 조깅하고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이런 거를 막 보면서 너무 평온했어요. 잔잔한 공기 소리 옆에 또 강아지는 있으니까 따뜻하면서 부드럽고 근데 제가 그 장소에서 다른 분들이 일상을 보내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저게 삶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액티비티도 즐기고 자기가 시간 보내고 싶은 사람들 아 연인들도 물론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 풍경 속에서 하고 있는 거 저게 삶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봤을 때는 제 모습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저렇게 키우는 반려견이랑 같이 나와서 기분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늘 보고 바다 보고 저러는 것도 너무 좋은 삶이지. 바쁘게 열심히 열정적이게 무얼 할 때 우리가 삶의 정수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바쁜 게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쑥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이 삶의 정수가 되는 것 같아요. 월터도 사무실에서 네거티브를 보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뭔가 자기가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었던 네거티브를 가지고 그 앞에 분수대 같은 데 나와서 걸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 모먼트가 좀 스치긴 했어요.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떠오르는 게 이게 뭔가 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내가 바라본 내 일상의 모습이었을 때 생각 든 장면이 여름 이제 지금 초여름인 것처럼 여름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길을 막 걷다가 핸드폰 보고 딱 걷다가 딱 고개를 들었을 때 푸른 나뭇가지 이렇게 막 내려와서 햇빛 이렇게 착 비치고 근데 낮이라서 사람은 많이 없고 그런 좀 고요한 곳에서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딱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사실 너가 좋아하는 걸 해봐. 너가 막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진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고 이뤄내야 될 것 같고 성취해내야 될 것 같다는 약간 강박이 잡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즐거운 순간이 뭔가를 이뤄낼 때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다면은 나만의 잡지의 표지에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만의 잡지의 표지 너무 좋다.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의 표지 막 그렇게 장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의 표지는 정도? 저의 오늘의 표지는 아마 그래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모먼트.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고 느꼈구나.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의 표지 남기기. 오늘의 표지 남기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꼽은 건 셰릴이 공원에서 벤자민 버튼 상상하고 있는 월터한테 월터하고 부르면서 Where do you go? 어디 갔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가끔 저도 뭔가 빠져 있거나 할 때 누군가의 말을 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들었건 안 들었건 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하다가 안 듣나 보다 하고 뭐 관심 없나 보다 하고 무시? 아니면 넘어가 버릴 때가 있는데 셰릴의 의도가 100%는 아니었지만 되게 다정하게 Where do you go? 어디로 가요? 라고 말을 한 게 그 상상에 대한 존중처럼 들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도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 이 말투가 아니었고 어디 가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월터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너무 많이 말하고 싶었을 텐데 아직 그 장면에서는 그걸 다 말하진 못했죠. 오히려 그게 내가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냥 잠깐 그랬어요 라고 넘어가긴 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좋았어요. 이 영화에 너무 스펙타클하고 감동적인 모먼트들 많은데 나는 딱 그 분위기, 그 정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저는 월터랑 셰릴이 걷다가 잡지를 딱 발견했을 때 마지막 호하고 직원들에게 바칩니다인가? 이걸 만든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하고 딱 월터의 사진이 나왔을 때가 되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는데 이게 뭐랄까? 잡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잡지 표지에 장식된 모델만이 아니라 그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 그 사진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잡지를 바친다고 하는 그 문구가 나한테도 되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네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널 위해서 이 표지 하나를 내줄 수 있어라는 그런 위로 너도 되게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그냥 칭찬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스스로한텐 차마 해주지 못했던 칭찬을 인정받고 인지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영화를 보는 내내 도대체 그 삶의 정수의 사진은 무엇일까? 도대체 뭘 그렇게 찍었길래 엄청난 걸작이라고 할까? 정말 궁금했는데 그게 월터였다는 사실이 나도 되게 지금 계속해서 뭔가 대단한 걸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 큰 것을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그 끝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면서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해준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영화의 관전 포인트예요. 숀이랑 마주쳤을 때 숀이 찍고 있는 사진은 굉장히 레어한 고스트캣이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레어하고 무언가 유니콘이 찍혀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기대감을 품게 하는데 그래서 뭐야? 라고 따졌을 때 너야. 이걸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야. 라고 딱 하니까 감동일 수밖에 없죠. 처음 봤을 때는 월터한테 숀이 너 엉덩이에 깔고 앉았잖아 이러잖아요. 사진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에? 했더니 지갑 안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터가 되게 짜증내잖아요. 아니 그 중요한 걸 왜 지갑 안에 넣어놓냐 당신 미쳤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숀이 재밌으라고 장난친 거야 근데 너 지갑을 왜 버렸어 하면서 자기가 더 서운해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직장인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 찾으러 다녔더니 알고 보니까 지갑 안에 그걸 넣어놔? 이러면서 되게 화가 났었는데 다시 봤을 때는 뭔가 그 장면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도 뭔가 중요한 걸 찾아 나서고 막 할 때 사실은 우리 맨날 갖고 다니는 그 지갑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려고 할 때 물론 크게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의견도 나눠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죠. 무언가를 바꿀 힘이. 근데 사실 내가 깔고 앉아있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찾기 어렵지만 찾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분명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깔고 안고 있었던 게 아닌가, 월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한번 각자의 로그라인을 한번 써볼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 로그라인명은 평범이라는 특별함으로 하겠습니다. 평범하다는 것 또한 특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하지 않다고 특별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평범해야지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평범이라는 게 결국 모두 다 그런 것이라는 느낌이니까 평범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모두가 특별할 수도 있다, 특별하다라고 알려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제 로그라인명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평범함 속의 특별함. 평범이라는 특별함. 평범이라는 특별함. 아, 평범이 특별하다.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라인명을 장면으로 대체하고 싶어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영화를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영화를 보게 되실 거예요. 로그라인명은 월터와 셰릴이 맨 마지막에 손을 잡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장면. 그 장면에 이 영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라이프지 자체에서는 월터의 일하는 모습이 표지를 장식했다면 그 다음에 표지를 맞이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표지는 이제 월터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그래서 다음 삶을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게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해줄 사람을 찾은 거죠. 그럼 월터의 다음 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로그라인명을 그 장면으로 대체할게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꼭 영화를 보시고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월터 미티 아저씨. 아저씨 맞죠? 아저씨지.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주에도 평범하지만 이런 특별한 일상을 보내실 분들한테 위로랑 그리고 용기를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얘기한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낀 점들이나 공유하고 싶은 자신만의 로그라인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은 그것도 댓글로 네, 또 보기 힘들어.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감사합니다. 인사. 마주보면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소중함.